제가 저번 주에 또 세금을 냈어요. 국가가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애국하는 마음이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세금을 그때그때 내려면 매달 들어오는 돈의 30%는 따로 빼놔야 부가세 내고 원천세 내고 종합소득세 내고 뭐 이렇게 해서 낼 수가 있어. 1년 소득에 대해서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납부합니다. 아 그러면은 성실 신고할 게 아니라 3월에 세금 내는 건 법인 느낌이 나니까 그게 더 이상해. 소개팅 나가서 세금 고민할 때는 3월, 6월, 5월 순이다. 365, 365 딱 외우기도 좋아.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와 안녕하세요 문살만의 하재기 변호사. 신경철 회사. 신원철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또 세금을 냈어요. 또 뭐 7월달 막 이렇게 오면 또 한 번에 뚝 나가고. 국가가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애국하는 마음이라 너무 좋아요. 행복하시죠? 너무 행복해. 이 설레고 들뜨는 마음을 구독자님들 중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 세금이 언제 이렇게 내야 되고 많이 나가는구나, 또 아니면 이미 뭐 전문직 하시거나 이럴 때 아 내가 개업을 하면은 이때 세금이 나가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한번 배워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나갔던 네. 그 개업하는 전문직의 영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질문이 엄청 많으시고. 네, 뭐 세전이냐 세우냐 뭐냐 이렇게 질문이 엄청 많으셔서 개념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제일 유명한 이 네, 업계에서. 이 업계에서 제일 유명한. 이분 모르고 사업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저도 이분한테 맡겼어요. 어휴. 우리 일타 강사 신경철 회계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릴 게 있나요? 일단 원래는 저희가 연간 세무 일정이라고 세무 일정을 연간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 전에 저희 영상에 매번 영업이익이 뭐 세전이냐 세우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말하는 대부분의 영업이익은 세전입니다. 세전이라서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선생님 근데 강의 재밌게 해주실 거죠? 너무 진지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성대모사 해주세요.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야 너 나가. 이렇게 하나의 기업을 보면은 요 5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노무사님 같은 경우는 노무대리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포함되실 테고,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라면은 요 매출 원가가 들어갑니다. 제조업이 아니시라면은 여기 이제 안 들어가고요. 제조업이 아닌 분들은 이 판매 관리비로 들어가는데요.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좀 재미없어요.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판매 관리비로 뭐 여기에 이제 인건비, 마케팅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차감한 것들이 영업이익인데, 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법인세 비용이나 소득세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영상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 영업이익은 다 세전이다. 근데 여러분 그 자영업자들한테 제가 꿀팁을 하나 주자면은, 이제 세금 신고가 일반 신고자는 6월이고 제가 알기로는 성실 신고자는 7월인가에 그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서 일반은 5월이고 성실은 6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은 5월이고 내가 이제 5억 이상 매출의 성실이라고 하면 6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 때문에 힘들다는 거를 이제 여성분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간접적으로 6월에 나 6월에 낸다 정도만 얘기하죠. 6월에 힘들다 하셔야지. 5월에 하시면 이거 별거 아니네. 6월을 강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이제 연간 세무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1월, 7월, 그다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5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월은 부가세. 부가세 또 나와요 저 곧? 나와요. 1월에. 원천세 냈는데? 네. 부가세가 뭐예요? 부가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업자는 부담하지 않는 세금이에요. 최종 소비자만 부담하는 세금인데, 보통 사업자분들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악유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매출 발생시키시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받으시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600짜리 용역이면은 660을 받으실 텐데, 이 60만 원은 처음부터 소비자가 세무서에 내라고 주신 돈이에요. 그래서 좀 쟁여두시거나 아니면은 부가세 기간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좀 돈을 마련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쓰시고 이제 부가세 납부서를 드리면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세요. 잠깐 보관하는 돈이다. 일단 내 주머니에 왔으니까 내 돈 같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가 맡아놨던 돈이고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편하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 있습니다. 그 고객들 중에 부가세 포함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무조건 부가세 별도라고 말씀을 드리시고요. 포함이라고 하면은 이제 공급가액이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600짜리 일인데 540짜리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객 입장에서 어차피 그게 또 부가세 매입으로 해서 자기 부가세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매입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마케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사시기 때문에 매입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차감하고. 근데 이렇게 초반부터 어려운 이야기 하면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잠깐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춤 한번 쳐주세요.
아무튼 개인 사업자분들은 1월 부가세, 네. 그 다음에 7월 부가세 요 두 번 납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억해 두셔야 될 게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십니다. 이게 정말 제일- 정말 무섭죠. 선생님 저는 6월입니다. 이게 소개팅 나가서 6월에 좀 세금 많이 낼 것 같아. 이러시면 좀 돈 좀 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6월에 납부를 하시는 성실 대상 신고 대상자이시고요. 아마 근데 노무사님도 당연히 성실이죠. 성실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납부를 하시는데 업종별로 다른데 변호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억이에요. 5억 이상이시면은 6월 달에 납부를 하신다. 매출이 5억 이상. 그래서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넘어간다 하면은 분납 신청을 하셔서 8월까지 또 납부를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그리고 매달 납부하는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가 있는데요. 이거 원천세는 그 사람의 인건비에 비례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시는 직원이라면은 원천세가 더 많이 나가고. 아니 그리고 선생님 저는 거의 매달 세금을 내는 기분인 게 종합소득세를 미리 가져가요 국가가. 중간 예납이라고 네, 하나요? 작년치를 이렇게 추산으로 해가지고 막 절반씩 가져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이 종합소득세는 이제 11월 달에 중간 예납을 하고요. 그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 중간 예납은 선생님이 공부만 하셔갖고 일당행사 맞아? 야, 너 나가. 이런 악성분들은 나가셔야 돼요. 11월에 이제 종합소득세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 6개월치를 중간에 한번 납부한다. 왜냐면 얘가 돈 안 내고 튈까봐 국가에서 일단 절반 나한테 절반이라도. 맡겨놔. 이렇게 한 거예요. 학생 많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6개월치를 미리 납부하게 해서 국세를 활용하는 거죠. 부가세도 마찬가지로 또 있습니다. 부가세도 원래는 6개월 단위로 과세를 하는데 많이 내시니까 3개월 단위로 중간 예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다 보면은 매달 나갑니다. 거의 매달. 매달 나가. 그래서 좋은 세무 대리인을 만나셔야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세무 대리는 백시험 말고는 어디가 있죠? 전화 하려 했는데 학생 좀 나가야겠네. 근데 이런 뭐 세무 강의들을 쉽게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시죠? 김과에? 맞습니다. 저도 약간 강의 등록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김과에에서 이런 세무를 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과외 플랫폼 1등입니다. 1등.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야 있으면 선생님 찾아보시면은 집 앞으로 찾아오니까요. 우리 김과외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세금을 그때그때 내려면 내가 해보니까 매달 들어오는 돈의 한 30%는 따로 빼놔야 부가세 내고 원천세 내고 종합소득세 내고 뭐 이렇게 해서 낼 수가 있어. 그거는 따로 계좌를 만들어서 파킹 통장에 넣어놓고 내서 거기서 뭐 이자 수익이 좀 날 수 있죠. 그거 가지고 내리려고 미리 만들어놔야지. 아니면은 내가 잃어가는 거야 돈을. 나중에 내시려고 하면은 뭐 심한 경우는 마통해서 빼서 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은행에서 돈 빌려서 세금을 내게 돼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지금 빠져있는 게 4대 보험도 빠져있잖아요. 4대 보험도 엄청 많이 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를 이제 고용을 해서 300만 원의 월급을 준다면 사업주가 드는 비용은 뭐 4대 보험료 납부하고 뭐 하고 하면은 한 370, 80 그 정도를 내가 쓸 각오를 하고 고용을 해야죠. 나중에 또 퇴직금도 나갈 퇴직금. 것도 있고 이건 하면 가끔 이제 퇴직금 포함해서 연봉 계약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노무사님? 가능은 한데 안 되는 게 뭐 일반적인 연봉이라는 거는 우리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양아치 아닌가요? 퇴직금 포함해서 연봉 계약하면?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 아니지만 어쨌든 해주잖아요. 제가요? 네. 아니 뭐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은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뭐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이제 법인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법인 사업자는 마찬가지로 1월, 4월, 7월, 10월에 이제 부가세를 납부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뭐 신고 기간이 다른 건 없고 1년 소득에 대해서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납부합니다. 그러면은 성실 신고할 게 아니라 3월에 세금 내는 건 법인 느낌이 나니까 그게 더 있어. 그럼 우리가 외웁시다. 소개팅 나가서 세금 고민할 때는 3월, 6월, 5월 순이다. 365, 365. 딱 외우기도 좋아. 365 순으로 있어 보인다. 이제까지 6월로. 저희 근데 왜 법인 사업자는 세금이 많이 낮아요? 이제 세율이 달라서 그런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6%부터 시작합니다. 6%부터 45% 시작을 하시는데 좀 소득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45%를 내시니까 거의 내가 10억을 벌면은 5억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너무 많이 뜯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법인의 세율을 보시면 과표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9%, 19%, 최고 세율이 25%입니다. 진짜? 빨리 법인화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훨씬 법인세율이 낮으시고 근데 이제 단점은 이 법인에서 사용한 돈을 다시 대표가 가져가려고 하면은 또 다시 그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에서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한번 물고 이 법인에서 번 돈을 나한테 줄 때 또 세금을 물어요.
그럼 이제 법인 돈이 내 돈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지 쓰지도 못하고. 못하고. 그렇죠. 근데 뭐 법인 컨설팅 해드리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꿀팁을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그건 이제 좀 약간 오피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탈세 이야기 하는 건가요? 탈세 아니 절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9% 19%니까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죠. 왜냐하면 거의 절반의 세금을 부담하니까. 그리고 대표들은 법인 카드를 쓰실 때 업무 관련성이 개인 사업자보다는 훨씬 더 인정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오. 법인 대표가요? 그럼요. 법인 카드를 쓰실 때. 왜냐면 대표들은 모든 업무가 업무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인 카드 쓰실 때 개인 사업자 카드를 쓰시는 것보다는 좀 업무 관련성 인정이 쉽다. 연간 세무 일정은 이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 그 절세라고 적어두셨는데 절세 팁 그래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노하우라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 대표라면은 법인 카드의 업무 관련성 인정이 훨씬 쉽다. 그래서 제 법인 대표 고객들한테는 뭐 법인 카드를 좀 폭넓게 사용을 하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나만 한 소리 아닌가요?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사용하실 때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사용하면은 우리 회계사님이 잘 백업해 주신다. 그럼 백업해 드리죠. 믿음직스럽네. 옮기길 잘했네, 잘했어. 좀 많이 노력하죠? 그럼요. 이 정도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세나 원천세는 내가 납부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으시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30%에서 최소 10%까지는 좀 쟁여두시는 게 나중에 내실 때 충격이 덜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간 세무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저는 운영하면서 느낀 게 매달 몇 천씩은 나갈 돈이 있어야 돼. 세금을 위해서. 그러니까 꼭 내가 번 돈 뭐 예를 들어 와 이번 달에 많이 벌었다라고 신나면 절대 안 되고 그게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걸 알고 꼭 수익금의 30% 정도 그 정도는 꼭 챙겨놔야 된다. 그게 안정적이더라. 그 부분을 좀 숙지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아...